안녕하세요. 문호성의 수학개론. 성공하려면 설득의 힘을 가져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호성입니다. 예, 생각보다 이 수사학에 대한 반응이 좋네요. 이게 조금 좀 못 듣던 것이고 또 전문적인 것이라서 그런지 반응들이 아주 좋아요. 일단은 수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설득의 3요소 로고스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자꾸 입에 자꾸 이제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을 하셔야 돼. 아웃풋. 우리가 잘못 교육받아가지고요. 그냥 넣기만 해요. 자꾸 입에 뱉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말들은. 설득의 3요소 어떻게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논리, 감정, 권위. 자, 그래서 이제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가 어떻게 보면 설득의 과학이라고 해서 이제 심리학과 같이 이렇게 합쳐서 6가지 법칙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요? 상호성의 법칙, 그 다음에 희귀성의 법칙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권위의 법칙,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라 이것은 하나의 주제로 오늘 쭉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의 법칙 또 한번 볼까요? 호감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 설득의 과학적 시스템을 이해를 하자 하는 겁니다. 자, 권위의 법칙, 이거는 에토스입니다. 에토스. 이게 권위가 60%가 그랬죠?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내가 감정적으로 호소를 해도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어떤 암에 걸렸던 분의 얘기인데요. 이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딱 얘기하기에 어떻게? 앞으로 항암 치료하는 동안 일반 건강보조식품이나 일체 먹지 마라. 이거예요. 그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따르는 부분이 안 따르냐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싶진 않은데요. 사실 이렇게 미국 보건성에도 보면요. 굉장히 이게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이건 통계입니다. 보건소에 환자의 투약하는 매일 12% 정도를 실수를 한답니다. 투약 과정에서. 이런 투약 사고의 공통점은 병원의 환자, 간호사, 약사 그리고 레지던트들 담당 주치의들 처방 전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100명 중에 12명은 잘못 지금 처방받고 있고 잘못했다는 게 이게 통계입니다. 통계. 요새 더 물론 조금 AI 기능을 통해서 이거 잡아가고 있는데요. 가운 효과로 너무 믿는 것만 해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는 이 권위 법칙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기 보면 주차 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제복을 입지 않은 만약에 사람이 주차 요원으로서 하게 되면 훨씬 수긍할 때 분쟁이 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제복을 딱 갖춰 입고 하니까요 어떻게 순순히 자 보세요. 두 손으로 받쳐서 줍니다. 이분은 한 손으로 받습니다. 이게 권위 법칙입니다. 참 웃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영화에도 보면 완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완장. 완장을 채워주면요. 이게 사람이 약간 돕니다. 권위의식이 생기고요. 참 희한해요. 이 완장, 권위가 완장입니다. 하여튼 완장만 채워주면 미쳐 돌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이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하늘처럼 모시겠다 하는데 막상 되고 나면 완장 차고 나면 어떻게? 갑질해요, 갑질. 특히 우리나라 재벌 2세들 또 자손들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완장, 재벌이라는 완장 언젠가는 그 재벌이라는 완장을 좀 깔끔하게 벗기고 할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자, 권위의 상징물입니다. 권위의 상징물. 바로 직함입니다. 직함. 대통령, 교황, 의사, 그죠? 변호사, 판사. 그래서 사자, 그죠? 이것 때문에 목숨 겁니다.
옛날엔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맞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21세기 요거 직항 가지고 안 됩니다. 직항 가지고. 그렇지만 아직도 통합니다. 권위가. 그리고 옷차림. 아까 얘기했죠? 여기 옷차림.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고급 자동차, 명품백, 그러니까 액세서리죠. 도배하는 거, 저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옛날 내가 해왔던 뭐 이런 과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 권위의 상징물이죠. 이런 것이 깔끔히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권위의 법칙은 이건 2000년이고 3000년이고 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권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흑수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문제죠. 내가 전문적 지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전문적인 제3자를 활용하는 법칙. 내가 요새는 연결의 사회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시대입니다. 연결을 잘하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연결을 잘 해주면 돼요. 내가 전문적 지식과 권위가 없어도 그것이 필요한 사람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인맥관리, 휴먼 네트워크,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게 또 하나의 힘이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초연결 시대가 왔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시대가 왔습니다. 호모데우스 시대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요? 인공지능 AI 시대가 왔습니다. 양자 컴퓨터로 인한 내 손 안에 이제 슈퍼컴퓨터가 내 손 안에 쥐어질 날이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비자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바로 어떻게? 권위가 이동되고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방송국이라고 하는 그 권위, 이런 것들이요,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왔다라는 겁니다. 보람이만 하더라도요, 그 회원수가 약 2200만입니다. 2200만. 우리나라 애들 다 합해봤자, 유아해봤자 200만도 안 돼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바로 어떻게? KBS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이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 권위의 상징물도 중요하지만 권위가 이제 이동되고 있다. 각각의 개인한테. 그런 시대의 이 흐름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다라고 취급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가질 수 있습니다. 요 스마트폰 안에 클릭의 힘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연결 잘하고 내가 잘 찾아내고 지식을 연결하느냐.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그런 어떤 사이트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잘 찾아내느냐. 가격 비교를 하느냐. 그리고 내가 써봤던 것들을 어떻게 잘 솔직하게 하게 되면 권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왕홍들이 이제 돈을 벌어가는, 그러니까 권위의 새로운 또 다른 권위가 나온 거죠. 진정성과 시대의 흐름에 바로 호모사피엔스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또 다른 권위의 상징물이 바뀌고 있다. 이것도 이제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위의 실질적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문가 말을 잘 따르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따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중개사 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한답니다. 바로 전화가 오면 뭐라고 하냐면, 저 이쪽 무슨 부동산입니다. 그쪽 분야에 18년 된 경력 피터를 갖다가 제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분의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멘트 하나를 붙여서 전문가한테 연결해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계약률이 치솟더라는 얘기입니다. 계약률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약률이 치솟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권위를 연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직함의 권위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거죠. 교황님, 이런 거, 그죠? 그냥 저 가운 입고 이렇게 둥근 거 이렇게 하나 탁 끼면요, 저도 교황처럼 이제 권위, 손만 흔들어도 탁 숙연해집니다.
물론 저기까지 권위를 획득하는 데까지는 평생의 노력도 걸리도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권위를 쌓아야 됩니다. 전문적 그쪽 분야의 최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고요. 바로 세 번째가 바로 옷차림입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이 옷차림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 신뢰를. 외모가 얼마나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가. 여기 보면 참 그 미국 태극기 배경으로 그죠? 오바마 대통령이 멋지게 연설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진짜 멋지죠. 그런데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의사 가운으로 딱 바꿔 입으니까 어떻게? 진짜 선량한 그죠? 의사 선생님. 근데 보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지금 이 오바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젊은 시절에 담배 이렇게 꼬라 물고 그죠? 예, 약간 건들건들하죠. 예. 이건 어떻습니까? 야, 이거 완전히 아랍 사람 좀 테러리스트로 또 연상이 되죠. 이건 또 어때요? 완전 할배죠, 할배. 피부 가까워야 됩니다. 저도 요새 매일매일 미용합니다. 셀프 미용합니다. 제가 이제 지쿰이라는 회사에 그 물건을 쓰는데 어우 피부가 그냥 주름이 그냥 대림질이 있습니다. 그냥 데리고 나니까 아주 그냥 제가 이제 한각 깎아야 되는데 지금 10살은 젊어 보인다고 지금 주변에 난립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이 노숙자 체험한 겁니다. 노숙자 야생 체험. 골 때리죠.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제가 여기 점이 이 가운데 이렇게 딱 있거든요. 점. 여기 이제 점이 있습니다. 점. 이거 어떻게 점이 생겼는지 몰라도 이게 점이 생긴 겁니다. 이게 지금 점. 요게. 그쵸. 점. 요게 연설하는 도중에 파리가 잠깐 앉았다가 갔답니다. 파리가 잠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딱 순간 포착하니까 이렇게 누가 됐어요? 이렇게 점 딱 박으니까 저하고 같은 문호성이 된 겁니다. 인상이 달라지듯이 외모가 굉장히 첫인상을 좌우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이 외모 관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권위에 여러분들이 의사 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죠. 직함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모라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외모라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내가 깔끔하게 입는 것, 이게 내가 권위를 갖다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 빼야 돼요. 살 빼고 어떻게 건강하게 싱싱하게 보내야 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권위가 없을 때는 또 뭘 하느냐? 바로 이렇게 호일러 법칙을 활용해야 됩니다. 호일러 법칙.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호일러 교수께서 주장하신 이론인데 어떤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제3자의 전문가를 활용해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연구 결과 발표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A예요. 내가 어떤 설명자예요. 설명자, 전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초대자예요. 초대자. 누군가 이제 정보를 연구하고 설득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커스터머예요. 고객이에요. 그럼 초대받은 자라고 ABC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바로 호일러 법칙으로 ABC 역할을 갖다가 해서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 그리고 설명자 어드바이저를 어떻게 해요? 내가 브릿지 역할을 해가지고 고객 또 초대받은 내가 뭔가를 설득할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하는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연결을 내가 직접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직접 설명하는 거 이게 참 가장 설득 못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직접 하는 거, 내가 직접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쥐약입니다. 쥐약.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냥 딱 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는 내가 어떤 부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만나기 전에 이 C에게 고객한테 A에 대한 자랑을 해놓는 겁니다. 내가 이런 대단한 부동산 전문가를 만났어.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가를 만났어. 그리고 이쪽은 교육학의 전문가를 만났어. 이쪽은 설득의 달인을 만났어.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법률적 지식이 대단한 분이야. 이런 식으로 이 A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A에 대한 인격과 전문적인 것을 에디파이 해놓으시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A한테 설명해 주는 겁니다. C에 대한 어떤 정보,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니즈, 이것을 잘 전달해 놓으면 A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이 가려운데 니즈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검증된 자료와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브리핑하는 겁니다. 브리핑. 그렇게 되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아까 그 전화 교환원 하듯이요. 그 역할을 내가 하는 겁니다. 연결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설명하는 순간 나의 권위 정도로밖에 설득이 안 된다. 그래서 실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 놓고 난 다음에 C가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바보 짓을 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그만하시면 됩니다. 나는 침묵하고 옆에서 이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잘 설득하는 걸 들어보세요. 한 번, 10번, 20번 듣다 보면요. 내가 전문가가 돼요. 네? 기동량을 하는 거예요. 예. 3년, 그 서답게도 풍어를 3년이면 얻는다잖아요. 네. 우리는 1년 정도만 하면 됩니다. 배우시는 겁니다. 정말 전문가하고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배우시는 겁니다. 그럼 나도 전문가가 된다. 설득에.